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했던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문제로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전 했던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는 지금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인 이신청, 심판 청구 등 그러한 내용들은 오전에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셨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좋죠.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기출 문제를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해서 만든 문제이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랑 똑같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지문들을 또 제가 많이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바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이 문제를 자꾸 풀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좀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지금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문제입니다. 조세 납부 방법으로는 원칙은 우리가 이제 세금은 금전으로 내도록 돼 있고 납부 기한 날짜까지 모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으로 내야 되고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모두 납부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고 또 일부 세금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주어진 자료 안에서 모두 고르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납 분할 납부의 법적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물납이 되려면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해야죠.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자 이거예요. 또 분할 납부가 되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초과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돼야 분할 납부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돼야 분할 납부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요건이 전부 다 충족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다 가능한 조세를 물어보면 무조건 재산세 하나만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산세 하나만. 재산세가 물납도 허용되고 분할 납부도 허용되죠. 그리고 이때 재산세에서 꼭 도시지역분까지 포함해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돼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동그라미 4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4번으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3번이나 출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물납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한 것을 그러면 꼭 재산세만 골라주면 돼요. 물론 상속세도 물납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도 물납 분할 납부가 가능하는데 상속세 물납 분할 납부는 절대 우리 시험에 다루지 않아요. 무조건 재산세로만. 하여튼 결론은 상속세나 그리고 재산세는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상속세는 우리 시험에 다루지 않을 뿐이지만 물납 분할 납부 가능하다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재산세로 거의 답이 나온다. 도시지역분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물납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물납 분할 납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물납과 분납. 자, 기억인 종합소득세 있죠. 기억인 종합소득세는 물납 안 되죠. 그러나 뭐 한다? 분납은 됩니다. 종합소득세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은 돼요. 분할 납부는 됩니다. 물납은 안 되더라도 이 종합소득세는. 그다음에 니은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물납은 허용이 안 되고 있고 분납은 허용됩니다. 분납은 허용된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 물납은 허용이 안 되죠. 그러나 양도소득세도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은 됩니다. 분납은 된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물납도 되고 뭣도 된다? 분납도 되는 거죠. 재산세는. 그 다음에 이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분할 납부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되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분할 납부는 되죠. 물납은 안 되고요. 절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물납은 안 된다. 근데 분납은 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이때 꼭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미음 분납은 재산세가 분할 납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분납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뭐가 분납이 됐을 때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됐을 때 하나여 소방분 지역재정시설세도 분할 납부가 된다. 그러면 재산세 분할 납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되면 뭐까지도 소방분 지역시설세까지도 분할 납부는 됩니다. 분할 납부 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요 분납이 가능한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분납이 가능한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5개 모두 다 골라줘야 돼. 분납이 가능한 세금을 물어봤다면 5개 모두 다 골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분 지역재정시설세는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되는 경우에 하나여 소방분 지역재정시설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물납과 분할 납부를 모두 물어봤기 때문에 재산세. 예. 정답은 4번 니을만.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작년에 이게 기출됐어요. 작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동산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에다 수용되는 경우도 있어. 수용도 우리는 무조건 양도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더라도 비자발적인 의사로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내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음으로써 양도로 본다. 보상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이 돼요. 그러면 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옛날 오래전에는 그 보상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을 허용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내 토지 등이 수용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절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결론은 부동산 등이 비자발적으로 수용되어 양도가 되더라도 뭘 할 수가 없다. 물납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000만 원 초과될 때는 무엇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되면 무엇은 가능하다? 분납은 가능합니다. 분납은 가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2문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2문제 나올 건데 올해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틀린 것은 그러면 이걸 틀린 걸로 답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토지 주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틀리게 낼 거예요. 절대 종합부동산세도 얼마가 세금이 되든 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주택으로 뭐 할 수 없다. 물납할 수 없다. 그러나 250만 원 초과되면 6개월 내에 무엇은 가능하다? 분납은 가능합니다. 분납은 가능.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내용은 출제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제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2번. 2번은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로 냈네요. 국세기본법상. 자,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 기본법에도 있고 국세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국세 쪽으로 물어봤습니다. 국세 쪽으로 가산세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결론으로 따지면 다 옳은 거니까 자, 공부를 해버립니다. 다 옳은 거니까. 자, 국세에서 가산세는 해당 신고나 납부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해당 세금으로. 그리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게 돼. 그 국세가 감면했을 때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감면받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세금으로 더한다. 그러나 어디에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감면되는 대상에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은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될 세금 중에서 자, 중요한 것은 5글자가 써졌네요. 납세 고지서. 납세 고지서가 써졌네. 납세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100분의 3, 100분의 3의 가산세를 적용하죠. 그래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100분의 3을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러죠.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방세로 물어봤다면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에까지 납부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해가지고 100분의 3을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란 말 안 써요. 지방세는 이 3% 붙는 것을 일반 가산급이라고 그래요. 지방세로 물어볼 때는 납세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안 낸 100분의 3을 지방세는 뭘로 한다? 일반 가산금이라고 해요. 일반 가산금. 근데 이 국세야. 국세니까 일반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안 써.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요. 국세는 요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 가지고 3% 붙는 것도 국세는 뭐라고 말한다? 납부지연이라고 그러고 지방세는 뭐라고 그래? 일반 가산금이라고. 꼭 요 납세 고지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납세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디귿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을. 동그라미 디귿. 자, 동그라미 니은도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국세입니다.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에서 납세 고지서에 납부기한 다음 날에서 납헌날까지 삐된 기간이라고 그랬어. 이 삐된 기간이 5년이 초과되면 국세는 몇 년간으로? 5년간으로. 이것도 맞네요. 근데 이 지방세는 이 삐된 기간을 5년간이 아니라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지방세는 한 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60개월 한도로 그래. 국세는 1을 이자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5년이 초과되면 5년으로. 지방세는 한 달 지날 때마다 만분의 75가 되기 때문에 60개월 초과되면 60개월. 지방세는 60개월로 나옵니다. 국세는 5년으로 나오고요. 5년으로. 국세는 하루 이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5년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자, 요거에 대해서 리을은 국세는 고지서별, 세목별 세금이 얼마 미만이면 150만 원 미만이면 요 위에 거 뭐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걸 본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국세는 얼마 미만이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150만 원 미만이면 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는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미만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져. 세금 고지서별로 따져. 고지서별로. 세금은 고지서마다 150만 원 미만이면. 근데 그 고지서에서 하필이면 세금이 2개가 써져 있어. 고지서에. 하나의 고지서에 세금이 2개나 3개 기재될 수도 있어. 그럼 하나의 고지서에 세금이 2개 이상 기재되면 세금별로 따져. 일일이 세금별로 따져서 150만 원 미만이면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리을도 맞아. 그 4개 다 맞아. 그런데 만약에 리을을 지방세로 물어봤다. 리을을 지방세로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지방세는 얼마 미만이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는 얼마 미만이면 15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다 옳은 거죠. 그죠? 자, 오전 했던 내용들이 또 생각이 다 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는 화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 그리고 여러 번 연습을 해줘야 돼요. 여러 번. 저도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운전면허 딸 때, 실기 딸 때는, 처음에는 학원을 안 다녔죠. 보면은 이제 그려지죠. 아, T자는 이렇게 가면 된다. T자는 이렇게 가면 된다. 뭐 S자는 이렇게 가면 된다. 머리로 되죠. 머리로 되는데 막상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하고 보니까 이제 바로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한 번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합격이 힘들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지고 합격하면은 이렇게 다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잡고 안 나가나? 자, 3번은 이제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조금 전에 2번은 국세 기본법상이었죠. 여기는 뭐예요? 지방세 기본법상. 그래서 저도 오전에 하는 말이지만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문제 2번은 국세 기본법상.
문제 3번은 지방세 기본법상.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는 요 신고 가산세를 제일 잘 내요. 신고. 예. 자, 지방세 기본법으로 옳은 거요. 자, 무신고 가산세네. 근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그냥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신고되면 납부세금의 100분의 20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옳은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거의 잘 내. 무신고 가산세를 100분의 20으로. 만약에 무신고 가산세인데 가로 안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버리면 100분의 40이지. 100분의 50 잘못됐네 이게. 100분의 40의 가산세, 사기나 부정한 행위 무신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은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지, 않은 경우. 그러면 내가 적게 신고된 거, 적게 신고된 세금에는 100분의 10의 가산세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는 과소신고분은 100분의 10으로 돼야 되죠. 100분의 10으로. 아, 이것도 틀렸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이 나왔어요. 답은 1번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란 4번.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100분의 40으로 가야 되죠. 100분의 50이 틀렸네요. 100분의 40으로. 그 다음에 5번. 납부 지연 가산세는 주의해야 돼. 자, 위에까지는 동그라미 1, 2, 3, 4는 전부 다 이제 뭐 신고 등을 안 한 그런 가산세요. 여기는 납부하지 아니한 가산세요. 돈을 안 낸 가산세요. 그래서 납부 지연이야.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이자율 10만 분의 22를 적용해야 돼. 10만 원당 22입니다. 10만 원.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원에 대해서 22원이. 예. 그러면 100만 원이면 220원이 되겠네? 1000만 원이면. 응? 1000만 원이면. 예? 자, 10만 원 20이요. 그럼 100만 원이면 220이요. 예?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2200이요. 2200. 그러면 1억이면 예? 22,000원이 되겠지. 그러면 1억 세금을 하루 안 내게 되면 하루마다 22,000원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애한테 중학교 다니는 애한테 하루에 22,000원씩을 줘봐. 그러면 부모님 존경한다고 그래요. 예? 부모님 존경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예,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자가 10만 원당 22인데 이걸 365로 곱해주면 연 8% 이자입니다. 예, 하루 이자가 10만 원당 22니까 365일을 곱하게 되면 연 몇 프로 이자다? 8% 이자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안 내게 됐을 때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연 몇 프로? 8% 이자로 계산이 돼요. 근데 이걸 우리 시험은 연 8%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일일 단위로 계산해요. 일일 단위로 어쩐다? 10만 분의 22로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일일 이자율 10만 분의 22 이렇게 나와도 맞고 이거 10만 분의 2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그래.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시험 문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래도 맞아. 그리고 대통령령 시행령은 얼마로 돼 있다? 일일 이자율이 10만 원당 22로 돼 있어. 납부되지 아니한 거요. 납부되지 아니한 거. 그런데 만약에 납세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납세 고지서에 납부 기한 날짜까지 안 내면 10만 분 22가 아니라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의 뭐요? 100분의 3. 예?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자, 우리는 지방세법이나 또는 뭐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때는 일일 이자율 10만 분의 22로 납부 전 가산세를 적용해야 돼. 근데 납세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는 어쩐다? 100분의 3. 예?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 그러면 내지 않을 때 납세 고지서에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3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법률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는 일일 이자율 10만 분의 22로 뭘 적용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구분되죠? 구분돼. 그러니까 납세 고지서의 기한까지 안 낸 거냐? 그냥 지방세법 등에 따른 법령의 납부 기한까지 안 낸 거냐에 따라서 달라. 지방세법에 정한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는 일일 이자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는 100분의 3을 적용하고 100분의 3을 우리가 일반 가산금이라고 했잖아요. 100분의 3 일반 가산금이라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요? 1번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네. 자, 그다음에 4번. 자, 지방세 기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항 과세표준 신고서란 말이 나와. 신고서라는 것은 요 세금, 지방세를 납부할 세금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죠.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그런 신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핵심은 여기요. 지방세 납부나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이게 과세표준 신고서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요. 이러한 과세표준 신고서, 이런 신고서를 제출할 제출할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신고 기한은 여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뭐 한다? 제출할 날짜,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제출할 기한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매매 등 취득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법정 신고 기한이고,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 기한이고, 이렇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우리는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예.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법정 신고 기한이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가 나오는데, 가산세는 의무란 말 꼭 들어가야 돼. 의무. 해당 법,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라는 거, 의무. 의무는 이제 신고 의무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의무가 있을 수 있고,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고, 그래. 이렇게 신고 의무나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해당 법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다가 더 추가 가산하여 징수되는 것. 해당 세금에다 가산해서 더 징수된다. 뭘 안 했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가산금은 절대 가산세에다 포함하지 아니한다요. 그러면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고 가산금은 별도로 징수한다요. 가산금은 별도로 징수합니다. 가산세에다 포함해서 함께 징수하는 거 아니야. 가산금은 별도로 징수한다. 별도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별도로 징수되고 있다. 가산금을 가산세에다 합치면 안 돼요. 가산금은 가산세에다 포함하지 아니한다요. 옛날 우리 실제 기출문제예요. 이거 가산금은 가산세에다가 포함한다. 그럼 틀리게 돼. 가산세에다 가산금은 절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금은 따로 징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3항 지문을 보죠. 자, 동그라미 3항 지문은 이제 체납추분비죠. 체납추분비는 자, 재산을 압류하죠. 압류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매각에 드는 비용, 매각 수수료 다 포함돼. 매각할 때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체납추분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참고 국세는 이렇게 압류 들어갈 때 드러난 비용을 국세는 강제징수비라고 그러죠. 국세는 압류나 보관, 매각에 드는 비용을 뭐라고 그래? 강제징수비. 지방세는 뭐라고 그래? 체납처분비. 그럼 좀 들어보세요. 이것도 국세도 들어봐요. 국세도 원래는 체납처분비였어요. 원래는 체납처분비인데 2년 전에부터 강제징수비로 용어를 바꿨어. 그래서 왜 바꿨냐? 체납처분비란 말이 너무나 어감이 세다는 거야. 체납처분비가 어감이 너무 세가지고 강제징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 국세도 체납처분비라고 돼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강제징수비가 어감이 더 센 것 같아. 그러지 않나? 그래? 이게 원래는 체납처분비를 어감이 너무 세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좀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감이 세다 그래가지고 바꾼 것이 강제징수비라고. 근데 강제징수비가 내 말로는 더 어감이 센 것 같아. 알겠죠? 지방세는 그대로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라고 돼 있네. 납세자로부터 보세요.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부가가 아니에요. 징수라고 해야 돼. 징수. 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징수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징수야. 부가라는 것은요. 부가하고 징수하고 개념이 틀려. 부가라는 것은 요건이 충족되면 지방세를 그래야 돼. 지방세를 납세 의무자에게 그래야 돼. 납세 의무자 5글자로 나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이라고 그래. 부담을 부담하게 하는 것. 부담하게 하는 것.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부가라고 그래. 지방세를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가. 그다음에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뭐요? 징수.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뭐요? 징수.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뭐요? 부가. 그러면 누구한테 부담하게 해야 돼?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는 누구로부터 거둬들여야 돼? 납세자로부터. 보세요. 징수는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거고, 부가는 뭐요?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 이걸 용어를 공무원 시험에 낸 거예요. 이게 부가하고 징수하고 구분되죠? 얘가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미 설명했네. 5번 법정신고기한은 뭐를 제출해야 된다? 과세표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제도와 불이행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납세 의무자가 나왔네.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요거 맞아. 가로를 빼고 나면. 근데 가로가 틀려버렸어.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 그래야 돼. 납세 의무자 5글자에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야 돼.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라는 것은 여건이란 말이 들어가면 돼. 징수할 여건.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는 뭐예요? 특별징수라 그러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이런 말이 써지면 특별징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징수가 또 있겠지. 특별징수 나왔으면. 보통징수라는 것은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 납세자란 말 나와. 발급이요. 납세 고지서를 누가 발급해? 세무 공무원이. 그러면 납세 고지서를 누가 발부해? 내가 발부해야 되겠어? 길거리 가는 사람이 발부해야 되겠어? 고지서는 누가 발부해? 세무 공무원이. 그러면 세무 공무원은 분명히 제가 오전에 설명했어. 누구도 세무 공무원이 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뭐가 돼? 세무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 고지서 발급한다니까? 자, 강남에 있는 주택의 재산세는 강남구청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 밑에 강남구청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수원에 있는 재산은 수원시장이 고지서 발급해.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서 누구에게? 납세자로 써줘야 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징수되는 것이 보통징수고, 재산세가 보통징수지.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어. 과세표준은 세액 계산할 때 직접적으로 세액 계산해야지. 그럼 세액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수량, 면적, 가액 등. 그러면 수량이나 면적으로 되면 종량세, 가액으로 계산하면 종가세. 그러면 과세표준은 수량이나 면적으로 세액 계산하는 것도 있고 가액 등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종량세, 종가세 이렇게. 그래서 4번 지문 꼭 맞습니다. 꼭 과세표준에는 수량 면적이 꼭 들어가야 돼요. 수량 면적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은 해당 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 연장 사유이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해가지고 가산세가 부과돼.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됐던 원인의 사유가 기한 연장 사유네. 기한 연장 사유. 그러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든지, 또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네. 뭔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즘같이 그냥 큰 물난리를 겪었네. 그러면 납세자가 물난리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지. 그런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되지 아니한다. 맞아. 정당한 사유가 있단 말이야.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자, 신고나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또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가산세를 만다 부과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큰 물난리를 겪은 지역은 선포해가지고 그 부분은 가산세를 만다 부과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것이 되겠죠. 자, 몇 번만 틀렸다고요? 1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옳은 것으로만 납세의무 성립 시기 기억 소득세 소득 지급하는 때 틀리죠. 당연히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로 가야 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로 가야죠. 틀렸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빈대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래야 돼.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야 됩니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는 빈대붙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네. 재산세 맞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짜로 재산세는 부과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해당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여기까지를 밑줄 치고 두 글자 써도 돼. 본세라고 그래. 본세. 두 글자.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돼.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빈대붙는 거잖아. 빈대부터 다른 세금에 빈대붙는 거니까 지방교육세도 과세 표준이 되는 그 본세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고 수시부가 세금 나면 끝을이요. 사유란 말 꼭 들어가야 돼. 수시부가 될 사유가 발생해야 돼. 수시부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맞아. 그러니까 디귿, 리을, 미음 세 개가 옳은 것이죠. 그럼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국세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 이제 틀린 것은 자, 상당히 이제 7번은 이제 어려운 내용이죠. 7번은 주민세가 있는데 개인분 주민세가 있네. 개인이 부담하는 주민세가 있는데 무조건 7월 1일 날짜가 과세 기준이래. 이 날짜로 돼. 주민세 그러면 7월 1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1일 개인분 주민세. 여러분들 7월 달에 주민세 고지서 날라오잖아. 난 안 날라오던데. 자,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날라갑니다. 누구에게 날라가? 세대주에게. 난 날라왔는데 세대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세대주에게 날라갑니다. 세대주 해당되면 무조건 주민세가 나가요. 주민세가. 이게 이제 개인분 주민세인데 7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7월 달에 고지해서 7월 말까지 주로돼요. 7월 말까지. 일단 이 주민세 7월 1일이 과세 기준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제가 오전에 이런 말을 했어. 소득세 내는 사람은 지방소득세 내야 돼. 이걸 개인지방소득세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법인세 내는 사람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 이게 법인지방소득세지. 그죠? 그러면 우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내지는 않는데 개인지방소득세로.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 내는 사람이 개인지방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해야 같이 돼.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 내는 사람이 같이 내는 거야.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는 같이 성립해.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그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되는 거야. 같이. 그 다음에 또 3번은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에다 빈대붙는 거야. 그러면 재산세 본세.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재산세 빈대붙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세 의무가 성립돼.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봤잖아. 앞에 문제에서 그 지방교육세는 해당 과세 표준이 되는 해당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되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네. 자, 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다 따라붙어. 재산세 본세에다 따라붙는 지방교육세는 앞에 재산세 본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6월 1일 날짜로 납세의무 성립되지?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로 재산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돼. 그러면 취득세에다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돼.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돼? 취득하는 때. 그러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취득세 따라붙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납세 의무가 성립돼. 빈대붙는 부과되는 세금은 뭐를 따라가야 돼? 본세를 따라가야지. 본세를 따라가야 돼. 이해됐죠? 그 다음에 4번 중간에 인합하는 소득세는 중간에 인합 기간이 끝나는 때.
중간에 해놓으면 기능 끝나야지. 자, 5번이 제일 어렵죠.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오전에 제가 이런 말 했어. 납세문 성립시기 모르겠다 그러면 소득세 찍으면 된다고 그랬어. 소득세 쪽에.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날짜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 쉽게 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요.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한이라고 그래. 발생한 달의 뭐요? 말일. 예정신고는 그 달의 말일. 오늘 7월 23일 날 양도하더라도 예정신고는 언제 가능해? 양도일에 속하는 7월 달에 말일 날짜가 돼야 가능해. 그 달의 말일 날짜가 돼야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오케이? 그래서 5번이 너 틀렸습니다. 자, 확인하고 5번이 정답이네. 그러니까 자, 확인합시다. 확인하고 넘어가요. 자, 우리 개인분 주민세는 언제 날짜로 된다? 매년 7월 1일 날짜로 된다. 과세 기준 7월 1일 날짜로.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 납세문과 성립할 때 같이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의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문과 성립할 때 같이 된다. 지방교육세인데 본세인 재산세가 본세다. 그러면 재산세 따라붙는 지방교육세는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재산세 납세문과 성립되는 6월 1일 날짜로 같이 된다. 만약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납세문과 성립하는 취득하는 때 취득세 따라붙는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문 성립일인 취득하는 때 이렇게 돼. 그다음에 중간에 인합하는 소득세는 중간 인합 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죠. 자, 문제 8번은 이제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라고 돼 있어. 세금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모두 골라라. 세금 신고해가지고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로서 확정,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신고로서 확정, 등록면허세도 신고로 확정.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다 찾아라. 그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금이야.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서 확정돼. 나머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국세, 재산세, 과세관청으로 결정으로 확정되는 지방세. 그러면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확정될 때 같이 확정돼. 재산세 따라붙는 거니까 재산세가 확정할 때 같이 확정돼?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지? 그러면 뭐까지도? 재산세 따라붙는 지방교육세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뭐다? 취득세, 양도소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로서 되는 세금이다. 기억, 리을, 미음. 정답은 기억, 리을, 미음.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한다고? 나머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지방세 그러면 재산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국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답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답은 1번 나왔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세금이 확정돼.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서 확정돼. 근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게 되면 신고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결정은 없었던 걸로 해보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먼저 확정해서 고지거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로 확정돼.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봐버려. 그래서 정답은 1번 종합부동산세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종합적인 문제죠. 10번으로 종합해버립니다. 10번으로. 10번은 납세의무 성립 확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두 가지를 다 물어봤어. 성립 확정. 성립 확정. 여러분들 1번 볼게요. 1번. 취득세는 언제 성립돼? 취득하는 때 성립. 그리고 신고로서 확정. 맞아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 그 다음에 신고해야지. 신고하게 될 때 확정.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 신고에 의해서 확정. 세금 신고로 확정시키는 거야. 취득할 때 성립, 신고에 의해서 확정. 1번이 옳은 거네. 1번이. 2번은 어디에 틀렸는지 볼게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성립이 아니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그래야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금을 성립하는 거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물론 뒤에 신고할 때 확정이 답이 줄. 이건 맞아. 정부에 신고해. 정부가 과세 관청하냐.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는 거잖아.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뒤에는 고치면 안 돼. 과세관청인 정부에다 신고하는 때 확정은 맞아. 소득세는 언제 납세금을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답은 1번 나왔어. 동그라미 사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밑줄 치고 매년 6월 1일 씁니다.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는 거 맞아. 6월 1일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 신고할 때 확정. A가 틀렸네. 정부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 그래야 돼. 과세관청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 결정으로 확정이. 정부가 결정해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가 결정해 줍니다. 정부에서 결정해 줘요.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 종합부동산세는 기다리면 된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물론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하되 내가 따로 신고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로 해서 확정됩니다.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 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 기준은 2월 1일에 성립하는 것은 맞다. 여기까지는 맞다. 근데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되는 것이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등록면허세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 맞아.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맞아. 등기 등록할 때 성립 맞아. 근데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결정해서 확정 아니지. 지자체 결정이 아니라 신고로 확정돼. 신고로 확정.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신고로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신고로 확정되는 것이지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 그럼 안 돼요.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 등기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신고로 확정해. 신고로 확정이지. 저 지자체 결정으로 확정 틀려요. 신고로 확정. 그 다음에 5항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 몇 가지 맞아? 6월 1일 날짜로 성립. 근데 신고가 틀렸어. 신고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함으로써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지자체에서 결정해줘야 재산세는 지금 신고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서 확정.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버리죠. 자, 취득세는 자 다시 한번 정리.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신고에 의해서 확정.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신고에 의해서 과세관청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해. 신고에서 확정.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에 성립 맞아.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과세관청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확정.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 신고로서 확정.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짜로 성립. 그 다음에 신고 틀렸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함으로써 확정.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만 옳은 거다? 1번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지방세 기본법상 불과, 징수, 불복에 대한 것. 자, 옳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에 자, 작년에 취득세를 작년에 기출지문이야.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 틀려. 신고 납부. 취득세는 무조건 신고 납부 방법. 재산세는 뭐요? 보통 징수 방법. 재산세는 납세 고지서가 발급해서 징수되고, 취득세는 내가 직접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는 신고해서 납부하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 고지서 발급으로 징수하고. 맞아.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 분명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 기간이야. 근데
취득을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된 거예요.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해 가지고 신고서가 제출 안 하면 제적 기간은 10년이지. 어디가 15년 써 있어요? 지금 지방세들 신고서 제출 안 했잖아. 지방세 기본법 아니야? 지방세 세금이잖아. 상속세, 증여세 자체가 15년이고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자체가 뭐야? 15년이고. 내가 상속세, 증여세 자체로는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어.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뭐요? 지방세를 여러분들 원래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 안 하면 원래는 7년이잖아. 자, 여러분들이 매매 등으로 취득해 가지고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신고서 제출 안 하면 세금 부과되는 기간이 7년이잖아. 근데 어떻게 취득해 버린 거야?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로 취득했어. 그래가지고 취득세 세금 신고 제출 안 해버렸어. 그때는 제적 기간이 좀 늘어나. 몇 년으로? 10년으로.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보통 신고서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면 지방세 제적 기간은 7년간이다.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해서 신고서를 제출 안 해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뭐한다? 10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속받아갖고 증여받아갖고 취득세 신고서 제출 안 하면 10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서 제출 안 하면 7년이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한 공소시효. 자, 징수에 분명히 징수에 대한 권리는 징수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지방세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 10년간 공소시효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납세금을 소멸한다. 맞죠? 징수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는 몇 년? 지방세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세금 징수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돼. 시효의 소멸시효.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국세는 5억 원 이상이 10년이야. 국세는 5억 원 이상이 뭐야? 10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그렇다 이거야. 지방세로 시험에 나와.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 10년. 국세는 5억 원 이상이 10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자, 감면입니다. 가산세 감면하는데 근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법정 신고 기간 지나가지고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가 됐을 때 100분의 50의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기한 후 신고해가지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깎으면 받으려면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해줘야 돼. 몇 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해줘야 돼?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내에 해줘야 해당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줘야 해. 수정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100분의 90의 가산세를 깎아줘. 수정 신고는 1개월 이내는 100분의 90으로 가야 돼요.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가야 돼. 기한 후 신고는 100분의 50입니다. 1개월 이내로 가야 돼. 6개월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1개월 이내로. 그래야 100분의 50의 가산세 깎아줘. 기한 후 신고. 오케이.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좀 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5번은 요거는 딱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 출제가 됐는데 그 후로는 출제되지 않았던 건데 이거죠. 사업의 양도 양수입니다. 잘 들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을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사업 양수인은 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어. 사업을 넘기고 넘겨받고 그렇단 말이야. 사업을 뭐 임대 사업을 넘기고 넘겨받을 수도 있고 뭔가 사업을 넘기고 넘겨받았어.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하여라고 그래. 양도일 이전에 그래. 그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 사업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에다 크게 동그라며 확정. 이미 양도인한테 납세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돼. 확정된 지자체 징수금을 판 양도인의 사업 판 사람 양도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해. 그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사람 있지. 양수받은 사람이 2차 납세의무 진다 이 말이야. 얼마까지? 양수받은 재산가액 한도로. 양수받은 재산가액 한도로. 그럼 결론은 사업 양도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못 내고 사업을 넘겼다.
그러면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업 양도인의 세금에 대해서 2차적으로 세금을 낸다 이 말이야. 사업 양도인이 세금을 못 내면 2차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게 된다? 사업 양수인이 세금을 내게 된다. 반드시 조건이 충족돼야 돼. 조건이 사업이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세 의무가 뭐요? 성립이요, 확정이요? 성립돼 있어야 돼, 확정돼 있어야 돼. 이미 확정돼 있어야 돼. 이미 고지된 거, 이미 확정 고지된 거, 고지된 것에 대해서 양도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할 때만 그래.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할 때만 누가 사업 양수인이 2차 납세 의무 진다 이거예요. 예? 양수한 재산가액. 요거 실무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알아둬야 돼.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사업이 임대사업,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상가 건물, 자기 소유 상가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 상가 건물을 을에게 팔아. 그러면 뭐까지 넘어가? 임대 사업까지 을에게 넘어가지. 아니, 사업 양수인은 을에게 넘어가잖아. 갑이 부동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넘겼다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넘기면서 부동산이 양도되면서 뭐까지 넘어가? 그 부동산의 임대 사업까지 넘어가잖아. 그럼 사업 양도인은 임대 사업자인 갑이지. 사업 양수인은 임대 사업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 양수인이지. 그러면 사업 양도인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사업 양수인 2차 납세금을 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2차 납세금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돼야 돼. 사업이 사업이 넘기기 전에 양도인한테 이미 납세 의무가 확정된 세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업 양도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해야 돼. 예? 그럴 때만 사업 양수인 2차 납세 의무죠. 그러니까 꼭 사업 양수인은 확인해야 돼. 열람을 해야 돼. 열람을. 부동산 임대 사업을 넘겨받을 때는 사업 양수인은 열람을 해야 돼. 이 사업 양도인에게 납세 의무가 확정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니까 뭐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 세금 이 사람이 낼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개할 때 이걸 잘 중개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중개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돼 이거. 세법 많이 필요해. 예? 저한테 수업 받으면 합격도 하고 또 실무할 때 도움도 많이 받아. 예? 세금이라는 것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이기 때문에. 예?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받잖아. 그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 근데 그 2년 이상 보유를 하루 이틀 못 채워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엄청 내는 사람도 있어. 막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내는 사람도. 이 앞에 이제 이거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이랑 같이 사는데 이 자식이 오피스텔로 주소만 옮겨놨어. 실은 부모랑 같이 살아. 근데 그 자식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들어가. 주택수로. 근데 이제 이 부모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됐다고요. 근데 주택이 주택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올랐잖아. 가지고 1세대 1주택 해야 되죠. 근데 자기 자녀를 자녀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겨놨다니까? 근데 그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부모는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해가지고 10억 초과된 것만 양도소득세만 조금 냈다고, 몇 천만 원 냈다고. 근데 과세관청에서 7억 얼마인가, 하여튼 상대 7억까지는 안 되고 얼마인가를 엄청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 근데 끝내는 그거 졌지. 과세관청이 이겼지. 그 자녀는 형식상 주소만 옮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부모 거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들어가고 부모 것도 주택수로 들어가. 그러면 두 개 주택에서 부모 거 팔았잖아. 그러니까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판 거기 때문에 과세를 했어 이거. 근데 이거는 1세대 1주택으로 해가지고 10억 초과된 것만 조금만 세금 냈다고. 근데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이거 비과세 배제되고 세금 다 내야 돼. 그래서 몇 억인가가 세금 추징당했잖아요. 몇 억인가가. 양도소득세 엄청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매도자 할 때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때 잘 알아서 상담해 줘야 돼요. 세금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여러분들 여관 같은 것도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 여관. 여관을 넘겨. 그러면 갑이 여관업을 하다가 그 여관 부동산을, 모텔을 을에게 넘긴단 말이야. 그럼 을이 모텔 인수받았지. 그럼 뭐까지 넘겨받은 거야? 그렇지, 사업까지 넘겨받은 거잖아. 여관 사업까지. 그러면 그 사업 임대인, 사업을 넘겨주는 그 여관 넘겨준 사람이 지금 임대 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부가가치세라든지 뭔가 뭐 소득세라든지 그런 걸 못 냈다.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 누가 그 모텔을 이어받은 양수인이 이차납세금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어쩔 때만 이차납세금을 져.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이미 뭐요? 성립의 확정이요. 확정돼 있어야 돼. 그리고 양도인의 재산으로도 세금이 부족해야 돼. 못 내게 됐을 때 그럴 때만 양수인이 이차납세금을 지는 거야. 얼마까지? 양수한 재산가액, 자기가 양수받은 재산가액 한도로만 이차납세금을 져. 꼭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왜 어렵냐면 모의고사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양도인에게 납세 의무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이차 납세금을 지는데 여기를 확정이라고 안 하고 성립이라고 말만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답 찾기 힘들어. 요 내용은 알고 있어. 답 찾기 힘들어.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가지고 두 글자로 장난치진 않아. 그리고 납세 의무가 뭐요? 확정된 것이어야 되고 양수인의 재산으로 부족해야만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해야만 양수인이 이차 납세금을 진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확정.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밑줄 신고할 때 확정, 신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 신고해서 확정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정부에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틀리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것이 맞다. 맞아.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봐버려. 신고로서 확정됩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시는 신고로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게 되면 뭘로 확정된다? 신고로 확정돼. 정답은 2번이 틀렸어. 동그란 3번 재산세는 누가 확정? 지자체 과세관청이 세금 확정합니다. 재산세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 누가 확정해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4번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는 신고에다 밑줄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신고되지 아니하게 되면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신고로서 결정되는데 신고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예정신고도 포함돼. 양도소득세는 신고로서 확정된다.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보고. 자, 일단 취득세는 뭐한다?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 맞네요. 동그라미 2항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 맞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게 되면 신고시는 신고로 확정된다. 2번이 틀렸다. 3번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과세표준의 세금을 확정한다. 과세관청에서 확정한다. 맞네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로서 확정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되지 아니할 때는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맞죠? 신고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결정할 때 확정. 동그라미 5번 양도소득세는 신고로서 확정되죠. 특히요. 예정신고 포함해다 밑줄. 예정신고만으로도 확정됩니다. 예정신고만으로도 확정돼. 자, 그리고 절반 풀기 때문이니까 13번 하나만 더 풀고 바로 쉴게요. 또 속으로 언제신 하지 말고. 자, 13번 하나만 더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거, 납부의무 소멸 사유를 찾아야 돼. 이렇게 몇 개냐? 요 문제가 올해 2문제 내기로 돼 있어. 여기 자료에서 몇 개 해당하는지 이런 걸 개수 문제라고 그래. 몇 개가 맞는 거냐? 개수 문제라고 그래. 개수 문제. 자, 납부 충당되었을 때 소멸 사유 되죠? 세금 납부나 충당되면 소멸 사유 돼. 그 다음에 리은번 징수권 소멸시 완성도 소멸 사유 되죠?
소멸시효가 됩니다. 소멸사유가 돼. 법인 합병 가입표. 합병으로는 소멸이 안 돼.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소멸사유 됩니다. 납부무 소멸이 돼. 제척기간 만료. 그 다음에 납세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는 소멸이 안 돼. 상속이나 돼. 승계돼. 승계. 상속이나 돼. 승계돼. 부가 철회도 안 돼. 철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가 취소가 돼야 되지. 취소하고 철회하고는 다르지. 여러분 세금 부과를 철회했다가 나중에 세금 부과할 수 있으면 철회를 취소하고 다시 부과돼. 예? 철회는 취소할 수 있죠. 세금 부과 철회해놨다가 나중에 취소해서 다시 세금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이 안 돼. 부가가 취소로 돼야 돼. 세금 부과가 취소돼야 소멸되고 부가 철회 갖고는 소멸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 과세관청이 결손 처분했다. 결손 처분은 손실 처리한 거예요. 손실 처리.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어. 그러면 결손 처분해. 그러면 나중에 결손 처분했는데 다시 이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되네? 그러면 다시 징수할 수 있지. 그러면 결손 처분을 취소해. 결손 처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다시 고지를 또 해. 그래서 결손 처분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아. 그러면 여기서 납부무 소멸될 수 있는 것은 자 동그라미 기억. 납부됐을 때, 충당됐을 때, 니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법인 합병 아니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됐을 때, 납세자 사망 상속 개시 안 되고, 그 다음에 부가 철회도 안 돼. 부가 취소로 돼야 돼. 결손 처분도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야. 그러면 소멸되는 사유는 여기 7개 중에서 몇 개만 소멸될 수 있어? 3개. 정답은 1번이야. 오케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